이번 주에 북한 소식이 많군요. 지난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일주기였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고요. 군사정찰 위상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도 있었네요. 이와 관련하여 김여정 당 부부장이 장문의 담화를 발표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진행된 일정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지난 16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톤 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은 추진력 벡터르 조정 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도에 나온 그 용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40톤 포스 추진력이라고 하는 건 140톤의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 추진력을 뜻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엔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성 14형이나 화성 15형, 화성 17형에 1단으로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 이건 액체 연료였죠. 이 한계 출력을 80톤 포스로 추정하는데 약 2배의 추진력을 갖기 때문에 대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최근에 시험 발사한 신형 ICBM 화성포 17에는 이 백두산 엔진을 4개 클러스터링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이 사실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은 지난 2017년 5년 전 3월 18일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북에서는 3.18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까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LBM, 화성 12형, 그리고 ICBM으로 분류되는 화성 14, 15형은 물론이고, 그 올 3월에 시험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화성 17형 그 ICBM 등에 적용되고 있는 로켓 엔진은 전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백두 엔진, 즉 3.18 혁명 엔진입니다. 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비교하면 개통이 복잡하지 않고 개발 비용도 저렴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연료와 산화제를 지상에서 발사 직전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액체 연료와는 달리 사전에 연료를 채웠다가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체 연료 추진체는 미국의 감시정찰 자산을 회피하면서 이 8축 이동형 발사대 등에서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모든 무기 체계는 고체 연료용 엔진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 중에 추진력 벡터르 조정 기술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기술입니까? 예, 이 추진력 벡터르 조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 우리말로 추력 편향, 그 영어로는 트러스트 벡터 컨트롤, 약칭으로 TVC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난해 9월 북한 국방과학원장이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당시 한국 해군이 발사 실험을 했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비행체의 추진력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이 자세 제어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운동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뭐 아시는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콜드론치에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ICBM, 그리고 핵능력 지표에서 중요한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의 핵심 병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실내 시험이 아니라 지상에서 분출 시험을 한 건데요.
이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다는 것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고체형 ICBM 시험 발사가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또 올해 3월부터 서해 위성 발사장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두 해 정도의 발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발사체 실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북한이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험을 했군요. 네,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주관한 시험입니다. 그 북측 매체들은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 촬영 및 자료 전송 개통과 지상 관제 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시험을 통해서 그 중요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 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때 그 서울과 인천을 찍은 위성 사진도 공개했었죠. 네, 그렇죠.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시험 결과가 보고되었다라고 하면서 내년 4월까지는 군사정찰 위성 1호가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군사정찰 위성 운영은 그 작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공업 분야 5대 전략과업 중 하나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때 발표된 5대 전략적 과업이라는 게 전술 핵무기 작전화, 그리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수중 및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모든 무기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뭐 아시는 대로 타격 대상을 정밀히 들여다보는 능력이 필수적일 테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5대 전략 과제 중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건 핵 잠수함, 그리고 500km 전방 중심까지 가능한 무인 정찰기 개발 정도입니다. 네. 이 북한의 정찰 위성 사진이 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마자 김여정 당 부부장이 특유의 말투로 장문의 담화를 발표했었죠. 예, 발사 이틀 후입니다. 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20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남쪽 전문가들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의심, 그리고 시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이 위성사진 해상도에 대해서는 그 국가우주개발국이 시험용으로 개조한 상업용 촬영기로, 그것도 경사 측면 촬영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네. 또 만족한 시험 결과에 대해서 그 우리 인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린 것뿐이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고각 발사만으로는 ICBM 성능을 입증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 주목할 대목은 정상각도라고 하는 게 30에서 45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ICBM을 발사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이해를 한 거죠. 네. 이러면서 미 국무부에서도 중대한 긴장 보조 행위다라고 하면서 추가 조치와 함께 원칙 있는 외교에 관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런 걸 보면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그 담화 내용을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아진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북의 핵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통일부를 향해서 한 발언인데요. 이 대북 제재나 담대한 계획 같은 황당한 망상만 하지 말고 사태 안정에 전념하라고 한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부장이 한 말은 통일부 것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여 격하게 번져가는 작금의 사태를 안정시킬 생각에 전념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친 표현이 있긴 했지만 왜 우리의 분노만 키우는지, 그것이 그 동네에 무슨 득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 이 남북 관계를 위한 경고 또 권고의 의미도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들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네.